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6챕터 제1섹션 차트 기본 익히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뭐냐면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막대나 선, 원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도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의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 차트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혼합형 차트 만들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삽입되는 위치는 현재 원본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라든가 새로운 워크시트, 그 다음에 별도의 차트 시트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의 구성 요소, 지금 이 부분 성적 처리 제목이죠. 제목. 그 다음에 2번 부분은 차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3번 영역 안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범례 4번 부분은,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이쪽이 바로 가로 항목 축이고 얘가 바로 가로 항목 제목이 되는 거죠. 됐죠? 가로 항목 축 제목.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세로 축인데 갑축이죠. 세로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요, 세로 갑축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색깔 나는 부분, 이거는 바로 범례 표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 14번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건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 개념만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엑셀 기본 차트는 이제 세로 막대형 차트가 엑셀 기본 차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본 차트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원래 이제 F12를 누르게 되면은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이 되고, Alt 플러스 F1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에 삽입이 돼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차트는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차트 시트를 생성해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 차트 시트의 이름은 차트 1, 차트 2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워크시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 바꾸거나 이동, 복사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성할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 아무튼 컨트롤의 개념은 떨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차트도 변경된다라는 거죠. 차트 작성하는 방법,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삽입 차트, 원하는 차트를 선택한다라는 거고, 한번 직접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에 막대 세로형에서 그냥 단순하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선은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다 100점이에요. 잘못됐습니다. 100점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차트 종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로, 꺾은 선, 원형, 가로막대, 영역, 분산, 주식, 표면, 도넛, 거품, 방사. 잠시 후에 각각의 특징 한번 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도구, 그 다음에 디자인 탭,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서식 이렇게 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차트 종류 변경, 서식 파일로 저장, 그 다음에 행렬 전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행렬 전환 됐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추가, 편집, 제거 다 가능한 거, 원본을.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줄 수도 있는 거고, 차트 스타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위치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차트에 관련된 레이아웃, 그래서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식, 차트의 서식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차트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잘 정리하시고요. 세로 막대형 같은 경우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아울러 2차원, 3차원 작성할 수 있고, 누적,
비누적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가시고 좀 참고하시고요. 그림은. 그 다음에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바로 이 부분이요.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꺾은 선형이다라는 거고,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된다.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원형 차트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원형 차트는 원, 영어의 원이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축이 없다. 조심하시고, 원형 차트는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목들 값들이 합계의 비율로 표시되고, 그래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원형 차트.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데이터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 또 첫째 조각의 시작각도 변경할 수 있고요. 아울러 조각마다 다른 색 지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뻥을 친다 조심하시고요. 또 원형 차트 계열 요소들의 값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데이터표로 나타낼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세로막대, 꺾은 선형, 원형 차트의 특징 잘 알고 가시고 차이점 신경 쓰셔야 돼요. 가로막대형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형 차트하고 유사한 용도예요. 그런데 값축과 항목축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값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바로 가로막대형이고, 축 레이블이 긴 경우 가로 개념으로, 그 다음에 값이 기간인 경우 이럴 때 가로막대를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역형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표시할 때, 그래서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갖다가 표시할 때 영역형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표시하기 때문에 XY 차트라고도 불러요. 분산형 차트, XY 차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분산의 개념은 흩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표시할 때, 또 여러 데이터 계열 간의 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한다. 분산 개념. 그래서 주로 과학 데이터 처리에 사용이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분산형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말장난. 그 다음에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값축 형식으로 나타난다. 조심하시고요. 주식형 차트는 말 그대로 주식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같은 이제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주식 가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차트를 작성하려면 데이터를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구성해 줘야 되는 거고, 주식형 차트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면형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는 무엇인가? 표면형.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됐죠? 아울러 데이터 계열이 두 개 이상일 때만 작성이 가능한 게 표면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넛형. 도넛 같은 경우는 아까 원형하고 좀 달라요. 전체 합계에 대한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을 표시해 주는 거고, 또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원형 차트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도넛 구멍 크기 조정할 수 있고요. 가장 바깥쪽 골이 분리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서 안 된다라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어요. 도넛. 그리고 도넛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상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품형 같은 경우도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다. 신경 쓰시고, 그래서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그 세 개의 데이터 계열이 필요하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를 거품 크기로 표시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텍스트로 잘 다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품형 차트는 조심하실 거, 다른 차트와 혼합해서 표현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이 부분.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뻗어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방사형 차트고, 그래서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는다라는 거죠. 방사. 그래서 선은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하는 거고, 아울러 이 방사형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그다음 혼합형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짬뽕된 거죠.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이 포함되어 있는 차트, 그 다음에 특정 계열의 차트 종류를 다르게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형이고, 조심하실 거,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 그 다음에 3차원 차트를 혼합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축 차트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얘는 언제 사용되는 건지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간의 차이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사용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데이터 계열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중축 차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축으로 나타낼 데이터 계열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갖다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계열 옵션에서 바로 이 부분 데이터 계열 지정에 보조축을 설정한 다음에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중축 차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파클라인 가겠습니다. 스파클라인은 뭐냐면 셀 크기에 맞는 작은 차트예요. 결론적으로 데이터 추세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셀 안에 들어가는 작은 차트고, 어느 용도로 사용되냐면 계열의 추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연, 분기, 계절, 증감, 그 다음에 경기 순환과 같은 어떤 값 계열의 추세를 볼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스파클라인입니다. 아울러 최대값, 최소값 강조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클라인은 원래 원본 데이터 바로 옆에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룰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주얼하게 분석하기 쉽게끔 일반적으로 원본 데이터 바로 옆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관계를 파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은 개체가 아닌 셀에 포함된 작은 차트 이미 배웠죠. 그래서 셀에다가 텍스트라든가 숫자, 수식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을 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삽입 탭에 스파클라인 그룹에서 스파클라인 종류를 클릭한다라는 거죠. 스파클라인의 종류는 이제 꺾은 선형, 그 다음에 열, 승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꺾은 선형은 단일 셀 안에 선 차트를 삽입하는 거고, 말 그대로 꺾은 선형 개념. 열이라는 건 뭐냐면 세로 막대형 유형의 열 차트를 삽입한다라는 거고, 승패라는 건 뭐냐면 증가는 이제 양수고, 감소, 음수죠. 증가하고 감소를 나타내는 승패, 스파클라인을 삽입해 준다라는 거. 아울러 이제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여러 셀을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여러 스파클라인 만들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 셀에서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추가한 데이터 행에 스파클라인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스파클라인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라인을 이용해서 실적 추이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의 스파클라인에 꺾은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스파클라인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범위 김도훈 학생의 1사분기에서 2, 3, 4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스파클라인이 들어오죠. 여기서 표식을 선택하게 되면 더욱더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적 비교를 위해서 열을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 주고 확인,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더블 클릭은 안 돼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점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낮은 점은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음수점, 그 다음에 첫 점, 마지막 점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편집 가능하다라는 거, 행렬 전환, 숨겨진 셀, 빈 셀, 그 다음에 그룹 위치 및
데이터 편집, 그 다음에 단일 스파크 라인의 데이터 편집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스타일, 스파크 라인 색, 표식색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아울러 이 부분이요. 축, 옵션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기, 바로 이 부분이죠. 선택한 스파크 라인 지우기, 그 다음에 선택한 스파크 라인 그룹 지우기, 한꺼번에 지워지죠. 그 다음에 지우기에서 선택한 스파크 라인 지우기, 그러면 하나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파크 라인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파크 라인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차트 편집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